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33강 설명 14번째 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일단 겁을 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논술 문제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시문이라든지 주제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내가 경험한 것으로 환원해서 제시문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제시문이 나랑 관계없는 어떤 추상적인 저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문제는 오늘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어떤 비문학 제시문이고 나는 시네요. 그죠? 고려대 기출문제입니다. 자, 논지를 한번 보면 가의 논지를 밝히고 나를 해설하시오. 그런데 나가 시네요. 그죠? 나를 해설하라. 글자도 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설하라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설할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나 제시문에 대한 해설이 조금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 같네요. 자,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들 한번 볼까요? 앞에 풀었던 문제 보면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 장애인 고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라. 그죠? 그 다음에 가의 내용에 근거해서 나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라. 그러면 나의 인간이 어떤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가에 근거하면 인간이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에 나타난 어떤 현상, 사건의 원인을 가로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어떤 낯선 개념을 가능세계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죠. 슈퍼맨 신드롬은 가능세계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 혹은 슈퍼맨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것은 소시민들이 더 이상 가능세계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현실 도피로서 슈퍼맨 신드롬을 꿈꾸고 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앞에 썼던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사건 혹은 어떤 낯선 개념들을 설명하길 요구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때요? 오늘 쓰는 문제들은 시를 주고 그냥 시를 해설하라는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설명하라, 해설하라, 분석하라 이런 게 나왔으면 일단 설명해야 될 대상이 뭘까? 개념인지, 시인지, 비문학 작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뭔가 읽었는데 한눈에 잘 이해 안 돼. 그러면은 의미를 자꾸 찾아서 설명해 줘야 되고요. 설명하라고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개념이야. 그럼 그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부터 보죠. 가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나를 해설하시오. 가의 논지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논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네요. 그죠? 가의 논지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죠? 나를 해설하라. 나의 시가 의미하는 게 뭐다. 나의 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대학이 요구하는 바와 그 의도를 정확히 찾아서 읽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의 논지는 무엇이고 가의 논지에 어떤 걸 참고했을 때 나를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려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 나를 해설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나 시가 의미하는 건 뭐구나. 그죠? 그런 다음에 나 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의 의미가 가를 참고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시를 해설할 때는 이거 좀 쓸까요? 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는 시어로 구성되어 있죠. 시어.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핵심 시어의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를 딱 보면서 이 시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시어가 있으면 이 시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시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를 봤는데 잘 이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잘 이해 안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어를 좀 찾아서 그 시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나를 해설하라고 했으니까 나부터 한번 봅시다. 나의 시가 뭘 담고 있는지 한번 보죠. 빵집이 5개 있는 동네. 빵집이 5개 있는, 우리 동네엔 빵집이 5개 있다. 파리바게뜨, 엠마, 김창근 베이커리, 신라당, 뚜레쥬르. 요즘에 파리바게뜨가 다 먹었죠, 그죠? 파리바게뜨에서는 쿠폰을 주고, 엠마는 간판이 크고, 김창근 베이커리는 유통기한이 다 된 빵을 덤으로 준다. 신라당은 오래돼서, 뚜레쥬르는 친절이 너무 지나쳐서. 와, 빵집이 5개나 있네요. 그래서 나는 파리바게뜨에 가고 나도 모르게 엠마에 간다. 그죠? 미장원 냄새가 싫어서 빠르게 지나치면 김창근 베이커리가 나온다. 내가 어렸을 땐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는데 하면서 신라당에 가고 무심코 뚜레쥬르에 간다. 빵집이 5개 있고 수많은 빵집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빠져가지고요? 쿠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어때요? 어떤 판매 정책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뭘 하죠? 소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빵집 5개. 그럼 빵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 빵집.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밥 먹기 싫어서 빵을 사고 애들한테도 간단하게 빵 먹으라고 한다. 주변에서 다 이제는 빵 먹어야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빵만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6이다. 앞에는 빵이고 뒤에는 교회네요. 그죠? 교회. 빵은 어때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는 곳이라면 교회는 정신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빵과 교회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형님은 고3 딸 때문에 새벽교회를 다니고 윤희 엄마는 병들어 보건교회 가고 은영이는 성가대 지휘라서 주말엔 없다. 넌 뭘 믿고 교회에 안 가냐고 겸손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며 내 귀에 테이프를 꼽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6이다. 뭐예요? 정신적 만족, 안정을 욕구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 만족을 못 얻으니까 자꾸 교회를 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어때? 너는 뭘 믿고 교회 안 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불안을 더 부추기죠. 그죠? 그죠? 넌 뭘 믿고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빵집,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파마, 염색을 하고 상가 입구에서는 영생의 전도지를 돌린다. 줄줄이 고깃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두 집 걸러 빵 냄새가 나서 안 살 수가 없다. 그죠? 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사다 이 두 가지 의미죠. 만약에 이 시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어는 뭐죠? 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살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가 뭐예요? 살다, 살아가다를 의미하지만 둘째, 물건을 사다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으니까 중의적 의미가 있죠. 이 중의적 의미를 여러분들은 시를 해석하면서 반드시 그 중의적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가는 빵집이 5개 있는 동네, 뭔가 풍요로운 어떤 모습이지만 그 풍요가 뭔가 내가 진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풍요를 뭔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찌됐건 나 시를 보니까 풍요롭지만 그닥 뭔가 풍요롭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나 시를 해설하라. 어찌됐건 나 시는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중요한 건 크게 일단 시만 보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빵과 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살 수밖에 없다, 안 살 수가 없다, 이때 살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면서 읽어보죠. 가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걸 참고해서 이걸 바탕으로 나를 해설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가에는 방금 읽은 나시를 해설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에서 발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를 읽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가를 보시면 산업화된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산업화된 국가. 그러면 시에서 보이는 어떤 나라는 모습은 빵집이 5개 있는 동네, 그 시에서 보이는 어떤 빵집, 교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보여주고 있죠? 산업화된 국가의 어떤 소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산업화된 국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나 용도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뭔 말이에요? 서비스, 가치, 용도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소비되고 구매되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네요. 그죠?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거지 아이는 행인들에게 제발 사세요. 아저씨 제발 이것 하나만 팔아주세요 라고 애원한다. 옷가게 주인에게에서 수공업자와 대기업의 영업 담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급자들도 그 거지 아이처럼 애원한다. 여러분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들은 누구예요? 판매자죠. 판매자. 그죠? 서비스 구매자들, 대기업의 담당자, 수공업자 모두들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제발 사라고, 그죠? 제발 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는 소비자를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설득하고 현혹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합니다. 즉, 지름신을 영접하게 만들죠. 소비자는 공급자가 펼치는 판매 전략에 이끌려. 공급자가 펼치는 판매 전략의 환각의 상태에 빠진다. 그죠? 마치 저 상품을 구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음향과 향기로운 약속과 연출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뭘 하죠? 물건을 지르게 만들죠. 그래서 공급자의 판매 전략 때문에 구매욕을 통제할 수 없거나, 그래서 말려들어서 물건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느냐? 이성의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하고 감정의 엔진을 한껏 돌리면 구매가 이루어진다. 자, 이성, 감정 어때요? 빵집에서 냄새를 풀풀 풍기죠. 덤으로 막 주죠. 서비스를 주잖아. 그러면 냄새 좋은데 하면서 우리는 막 지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하여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일수록 자본과 지식과 노동력의 더 많은 부분을 오로지 물건을 탐하도록 만드는 데 쓴다. 그러니까 각 기업에 보면 마케팅 부서가 있잖아요. 마케팅 부서가 아주 힘이 세요. 그렇잖아.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마케팅 못하면 안 팔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마케팅이 사실은 좋은 마케팅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기업의 이윤을 올려주니까. 그래서 물건의 욕구를 일깨운 다음에 소비자가 평생 그 욕구를 위해 지출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욕구를 막 일깨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도록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연예인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충족시킬 경우 소비자가 해를 입게 되는 욕구조차 만들어진다. 충족시킬 경우 소비자가 해를 입게 되는 욕구.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열심히 돈을 내서 굶으러 가. 그죠?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어요. 그런 뉴스도 났잖아. 그죠? 성형수술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죠? 충족을 시킬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를 입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멋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만들어져요. 어떤 기업의 논리, 이윤의 논리로서.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발생한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소비의 왜곡 현상. 결국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왜곡 현상.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왜곡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성을 느슨하게 하고 감성의 브레이크를 확 올리는 거야. 그리고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평생, 심지어는 해가 되는 욕구도 충족시키게 만들어. 그 결과 소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해. 즉, 왜곡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소비가 아니잖아요. 소비는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필요 없는 제품도 막 지르게 만드는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두 번째 제시문, 빵집이 5개 있는 동네는 전형적으로 어떤 거예요? 공급자의 판매 전략, 빵집의 판매 전략, 교회의 판매 전략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그 둘의 판매 전략의 핵심은 뭐예요? 이성의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만들고 감정을 자극합니다. 빵을 더 물어준다든지 냄새를 풍긴다든지, 또 교회는 어떻게 하죠? 야, 너 뭐 믿고 교회 안 가냐라고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그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해요? 소비자에게 뭔가 필요 없는 욕구, 빵이 집에서 남아도는데 밥을 먹으면 되는데 필요 없는 욕구를 막 생기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나에서는 빵집이 5개 있는 동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어떤 소비의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라고 볼 수 있다. 자, 더 나가서 지금 나 제시문에는 빵집, 교회, 그죠? 미장원은 또 7개나 있어요. 미장원은 또 뭐예요? 외모를 치장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에서 보면 제시문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단 풍요로운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물질적으로. 그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 뭔가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그죠? 계속 꾸미죠. 뭔가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어떤 풍요로운 사회의 본질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에서 말하듯이 내가 필요 없는 욕구를 자꾸 일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는 각종 어떤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이미 풍부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결핍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의 시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풍요롭지만 나 스스로는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어떤 현실, 나 스스로는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어떤 환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어떤 정신적으로는 욕구, 불만에 빠진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뭘 요구했죠? 해설을 요구했잖아. 그럼 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설을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해설하라. 그러면 나 시를 해설하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한글이 갑자기 또 안 되네요. 그래서 나시를 해설한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죠?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해설은 시가 가진 의미, 작가의 의도를 읽어라. 그죠? 시를 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가가 이 시를 왜 썼는가를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작가의 의도를 읽는다면 이 시를 쓴 작가는 지금 이렇게 뭔가 많고 풍부한 어떤 사회지만 여전히 어떤 부족, 욕구 결핍에 빠져 있는 어떤 현대인의 모습, 풍요롭지만 풍부하지 않은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의 논지를 밝히고 나를 해설하라고 할 때 가는 현대의 어떤 상품, 소비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소비의 왜곡 현상이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이렇게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참조하며 나의 시에도 그런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서 소비의 어떤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첫째, 빵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 욕구나 욕망들을 극대화시켜서 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게 만들고 계속 어떤 물질적 욕구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죠? 교회라는 어떤 시어를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대의 불안을 부추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산업사회, 가가 말하는 어떤 산업사회의 어떤 소비 왜곡 현상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결핍감이 드는 풍부하지만 풍요롭지 못한 현대인의 모습을 작가는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설을 한다면 큰 틀에서 무리가 없겠다. 알겠죠? 자, 그 과정에서 가에서 말하는 요런 내용들이 조금 도입이 되면 충분한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 문제는 고려대 기출 문제네요. 그죠?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3강 설명 14번째 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